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4월 2일 금요일 아침 9시 33분입니다. 자, 어젯밤 미국은 좀 올랐습니다. 나스닥 1.7%, S&P 1.18% 정도 올랐는데요. 재료는 대규모 인프라 투자 발표, 요게 이제 하루 늦게 좀 확실히 좀 반영이 되는 거고, 아무튼 재료는 요거였습니다. 근데 이제 어젯밤 같은 경우는 이게 주식시장이 그냥 좀 올랐다라고 표현을 하기는 좀 다른 게 있는 겁니다. 어젯밤 같은 경우는 뭔가 좀 인위적인 힘이 좀 이제 본격적으로 개입이 되기 시작했어요. 시동이 걸렸다? 이런 표현이 좀 적당할까요? 이해를 하기 편하게 말씀드리자면 아마 그런 표현이 좀 적당할 것 같아요. 좀 내용을 살펴보자면 이렇습니다. 원웨이 상승 나왔죠. 어젯밤에 원웨이 상승. 원웨이 상승이라는 게 하루 종일 안 빠지고 계속 올랐다는 거예요. 원웨이 상승이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이거 인위적인 힘이 굉장히 많이 개입이 돼야지 이런 게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하락의 힘을 상승의 힘이 완전히 장악해야지 원웨이가 나오는 건데, 어젯밤 원웨이 나오지 않았냐라는 겁니다. 상승 종목수가 당연히 더 많고 하락 종목수가 압도적으로 적고요. 그래서 좀 자세한 내용을 보시면은 미국 S&P인데요. S&P 같은 경우 보시면 이렇다는 겁니다. 어제 시가가 어디예요? 이틀 전에 여기 고가를 거의 장악하면서 시작을 했죠. 거의 장악하면서 시작을 했어요. 갭으로. 그러면서 하루 종일 올랐죠. 그러니까 이 갭으로 이미 떴다는 것 자체가 강력한 매수세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강력한 매수세가 들어왔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물론 거꾸로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야, 이게 전 종목이 다 올라서 시작하니까 차익 실현 욕구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아무튼 차익 실현 욕구를 다 내팽개치고 결과적으로 하루 종일 오른 거잖아요. 하루 종일 올랐었기 때문에 강한 힘이 개입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변동성 지수 자체는 어젯밤에 제가 알기로 떨어졌거든요. 변동성 지수는 떨어졌는데, 변동성 지수가 떨어진 거지 이게 시장의 변동성이 없어진 게 아니죠. 시장의 변동성은 살아나고 있는 겁니다. 보시면 봉의 길이가 예전과 달리 슬슬슬 길어지고 있고, 어디 한쪽으로 쫙쫙 가는 이런 모습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시장 자체는 오히려 더 파워풀한 움직임, 변동성이 이제 시작이 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스닥의 그림은 더 심하죠. 여기가 이틀 전의 고점인데, 이거를 넘은 것 뿐만이 아니고 여기 직전 고점 3월 17일쯤 나왔던 이 직전 고점을 아예 갭으로 장악을 해버리는 움직임이 나와가지고 갭이 상당히 컸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하루 종일 안 빠지고 버텼단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강력한 힘이 들어오긴 들어온 거예요. 얘도 아마 변동성 지수는 죽었을 수 있습니다만은, 변동성 자체는 어쨌든 시동은 뭔가 시장에 좀 시동이 걸리는 듯한 느낌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다른 거를 봐도 그래요. 예를 들면 어제 같은 경우 어제가 아니고 이틀 전 같은 경우 바이든이 뭐라 했잖아요. 부양책 발표했잖아요. 부양책 발표하고 나서 어땠어요? 약간 좀 반응이 시원찮았죠. 부양책 발표하고 나온 반응이 이거였잖아요. 도찌봉.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 도찌봉이 나왔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본격적으로 음봉을 보여주면서 밀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어쨌든 그래서 전반적으로 주식시장이고 달러고 채권이고 전반적으로 강한 힘이 개입이 됐어요. 10년물 금리도 그렇습니다. 10년물 금리도 보시다시피 장대음봉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10년물 금리 같은 경우는 여기 1.7 요 라인을 돌파하는 게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 이 라인을 돌파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시장이 좀 안심하고, 이 부분이 안심이겠죠. 안심, 불안, 요게 갈라지는 선이 대충 요 정도 선인데, 이 라인을 어제 강력하게 음봉으로 붕괴시키면서 강한 힘을 뿜어냈단 말입니다. 뭐겠어요? 어젯밤 같은 경우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한쪽 방향으로 확 밀어 제낀 겁니다. 물론 이제 이 두 가지 가능성이 있겠죠. 두 가지 가능성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힘을 많이 줬으니까, 이렇게 강한 힘을 줬으니까 너 오늘 힘 많이 썼으니까 내일부터는 쉬겠지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야, 강력한 힘이 등장했으니까 위쪽으로 이제 더 올라가는 시동이 걸린 거야 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어젯밤에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얘네가 이 금리하고 달러가 지난 1분기 동안 좀 물이 찼어요. 좀 어느 정도 좀 수위가 올라와서 좀 가격적인 메리트가 좀 떨어진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 약간 1번 가능성 좀 추세적으로 해서 조금 좀 강하게 오르지 않을까, 당분간 이런 생각 정도를 해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게 또 말씀드리는 게, 야, 그럼 또 작년 11월 같은 그런 폭등이냐? 물론 그건 알 수는 없는데, 최소한 예전 11월 같지는 않을 걸 이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하고 있어요.
이게 뭐 물론 하루 이틀 내려오긴 했고, 이게 물론 단기적으로 좀 물이 찼긴 찼습니다만은, 이게 얘도 엄청 강력한 거거든요. 금리도 강력하고 달러도 초강력한데, 이런 베이스가 예전에는 이제 얘네가 이렇게 아래쪽으로 깔고 있었죠. 이걸 베이스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뭐 폭락도 나오고 주식시장 폭등도 나오고 이런 게 할 수 있었지만은, 지금 같은 경우 얘네가 우호적이지는 않기 때문에 솔직히 좀 그런 거는 좀 어렵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 거죠. 말씀드렸다시피 뭐 장단기 금리 차라든가 뭐 이런 거를 봐도, 장단기 금리 차가 어느 정도 선까지 오를 때는, 어느 정도 선까지는 이렇게 그 장단기 금리 차가 0 밑으로 갔다가 0 밑에서 어느 정도 선까지 오를 때는 뭐 주식시장 버블이 나오면서 좀 오를 수 있다라는 거 보여드렸고, 근데 지금 레벨이 이 정도 와 있기 때문에 이 위에서부터는 이제 주식시장이 본격적으로 좀 안 좋은 구간이다라는 이야기 드렸고, 절대적인 레벨이 좀 높다라는 이야기 드렸죠. 그리고 뭐 한 번씩 보여는 드리지만은 뭐 주식시장 자체가 가격적인 메리트가 물론 기술적으로는 싸졌어요. 기술적으로는 힘이 충전됐지만 주식시장이 이게 기본적인 측면에서는 아직까지 이게 엄청나게 비싼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측면에서 여전히 비싸고 이런 면들이 있기 때문에 예전과 같지는 않을 거다. 세상에 그 맨날 똑같은 일만 반복되면은 그 누구나 다 주식으로 돈 벌지 한 번씩 변칙을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변칙을 주긴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긴 드는데, 그래서 아무튼 이 주식시장은 일단 4월달 들어와가지고 조금 더 강하게 슈팅을 줄 가능성이 있긴 있겠다. 지금 계속 표현을 잘 쓰고 있죠.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은 주식시장이 대세 상승을 하고 안정적으로 상승을 합니다라고 안 하고 슈팅이 나올 수 있다라고 슈팅이란 단어를 쓰고 있는 거죠. 아무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젯밤 같은 경우 그래서 뭐 전부 다 뭐 그렇죠. 뭐 반도체 지수 이런 것도 뭐 많이 오르고 보시면은 완전 갭으로 다 뚫고 올라가고요. 예를 들면은 정크본드 같은 것도 그렇죠. 정크본드 같은 것도 보시면 금리인데, 물론 이게 그 실제 정크본드 채권 ETF하고 모양이 좀 다르긴 다릅니다. 다르긴 다른데 아무튼 보시면은 여기가 전저점 라인인데 중요한 라인을 어제 갭으로 붕괴시키고 나서 이 갭 확인했다가 다시 밀어 제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하여튼 어젯밤엔 전반적으로 금융시장에 뭔가 강력한 힘이 개입이 된 겁니다. 이 강력한 힘이 조금 엄청 강력했기 때문에 조금 더 추세적으로 갈 수는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래봐야 슈팅성이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일단 베이스에 깔고 가고 있습니다. 어젯밤 말씀드렸다시피 뭐 환율도 그래요. 환율도 당연히 안전자산이 아닌 위험자산 선호가 나왔으니까 당연히 원화도 이렇게 위에서 쫙 누가 팔아 제꼈고요. 33원에서 28원까지 떨어졌고요. 아무튼 지금이 중요한 라인입니다. 원화도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지금 라인이 굉장히 중요한 자리예요. 여기 이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라인. 지금 이 라인을 작년 11월 달에 붕괴시키면서 지수가 폭등 나왔었거든요. 그죠? 그 자리입니다. 그 자리고, 지금 다시 이제 그 라인에 와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라인이 지키냐 마느냐가 중요한 자리인 겁니다. 이 자리가 지켜진다고 한다면은 그 주식시장도 강하게 오르기는 좀 힘들 거고, 이 자리가 그죠? 이 자리가 붕괴가 돼야 조금 더 강하게 오를 수 있을 겁니다. 이 자리가 붕괴되기 전까지는 일단 좀 오르나? 약간 좀 의심을 해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무튼 이 정도 이야기까지 했고, 뭐 특별한 뉴스가 어젯밤에 나온 거는 뭐 없습니다. 그죠? 특별히 보시면은 다들 뭐 이럴 것이다 뭐 이런 내용들만 나오고 특별한 건 없고. 자, 아무튼 한국 주식시장으로 넘어와서, 한국도 어젯밤 미국이 전반적으로 뭐예요? 강력한 힘을 보여줬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코스피도 오늘 강력한 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갭 상승 엄청나게 많이 했죠. 어제 고점을 단순히 뛰어넘은 정도가 아니고 420이 중요하다 말씀드렸는데 420 자체를 아예 그냥 갭으로 왕창 뛰어넘었어요. 그냥 뛰어넘은 것도 아니고 422.5인가에서 갭 상승 출발했으니까 어마어마하게 강하게 출발한 겁니다. 오늘 같은 경우 엄청나게 강한 힘이 들어오긴 들어온 거예요. 역시 이것도 뭐 볼린저 밴드 측면에서 두 가지 정도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뭐 예를 들면은 볼린저 밴드를 이제 째고 나왔어요. 그죠? 지금 일봉 보세요. 볼린저 밴드를 완전 째고 나왔지 않습니까? 이것도 방금 전에 미국장 말씀드렸다시피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고요. 볼린저 밴드를 째고 나올 정도로 엄청나게 강한 힘이 들어왔으니까 앞으로 조금 더 상승이 이어진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고, 또 하나는 볼린저 밴드가 엄청난 저항이지 않습니까? 나는 그냥 이대로 조용히 흘러가고 싶어. 우리 이대로 가자라고 하는 게 볼린저 밴드 상단의 의미고,
변동성 주지 말자. 그냥 이대로가 편해. 이게 볼린저 밴드의 의미인데,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 무거운 저항인데, 이거를 한 번에 확 뛰어넘어 버렸으니 너는 힘을 쓸 만큼 썼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내려올 수 있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해석 다 가능하죠. 볼린저 밴드를 쬐으니 그만큼 강력한 힘이 들어왔으니 넌 더 오를 수 있다. 너 너무 힘을 많이 썼으니까 이제 내려올 수 있다. 두 가지도 다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제 생각에 1번일 것 같긴 하다. 1번일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인다라는 생각. 왜냐, 어젯밤 말씀드렸다시피 안전자산들, 아니 안전자산이라고 하기보다는 금리와 달러가 어젯밤에 좀 물이 좀 찬 것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런 상황에 와 있기 때문에 얘네가 조금 좀 힘이 없어서 주식시장을 끌어내리기는 조금 힘들 것 같고, 또 그리고 볼린저 밴드 자체를 놓고 봐도 볼린저 밴드가 지난 뭐 1, 2월 달 요때만 해도 볼린저 밴드 이렇게 넓었어요. 이렇게 넓었는데 지금은 어때요? 3개월 동안 기어가니까 볼린저 밴드가 이렇게 줄어들어 가지고 이렇게 좁아졌죠. 이 좁아진 상황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추세는 조금 더, 이런 상승은 조금 더 지속될 수 있다라는 생각 개인적으로 해보고 있습니다. 이 솔직히 좀 너무 좁아졌거든요. 조금 움직이는 모습이 좀 나오긴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아무튼 적당히 어느 선까지는 다시 확대가 좀 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너무 좁거든요. 이게 지금 너무 좁아졌고 다시 조금 벌어져야지 정상적이지 않겠느냐라는 생각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볼린저 밴드를 놓고 여러분들과 좀 이야기를 해봤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이것도 어젯밤 말씀드린 건데 420을 넘어가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 단기 하락 추세가 끝난 거예요. 단기 하락 추세가 끝나고 다시 상승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다시 일단 그죠? 저점 높아지고 고점 높아졌잖아요. 아무튼 뭐 오늘 어떻게 마감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일단 고점이 높아지긴 했잖아요. 일단 단기 상승 추세, 다시 상승 추세의 시작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 오늘 이 힘을 좀 주고 있는데, 뭐 이게 뭐 추세적인 상승이다 뭐 이렇게 강력하게 이야기하기보다는 어쨌든 미국장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얘도 똑같죠. 뭐 채권이 오르고 있고 달러가 오르고 있고 뭐 그런 상황에서 상승의 후반기일 가능성이 높다고 해서 슈팅이라는 표현을 계속 쓰고 있는데, 모르죠. 이 슈팅이라는 게 근데 어디까지 나올지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하여튼 지금 상황에서 이야 이거 절호의 찬스다 하고 인버스 막 잡지 마시고 아직은 좀 기다려 보시고 최소 2거래일 3거래일 정도 확인하고 뭔가 저항을 확인하면 그때 들어가시는 게 좀 좋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 드리고 있습니다. 아무튼 뭐 콜옵션 같은 걸 봐도 오늘 재밌어요. 콜옵션 같은 거 봐도 이틀 전에 만들었던 고점을 갭으로 확 뛰어넘었잖아요. 이거 변동성을 앞으로 좀 줄 수 있다라는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위쪽으로 좀 변동성 좀 더 줄 수 있다. 방향성 위쪽으로 해서 변동성을 좀 더 줄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좀 열어놔야 될 것 같아요. 보시면 변동성 지수 자체는 뭐 지금 많이 일단 안 빠지지 않습니까? 그죠? 안 빠지고 있어요. 한국은 변동성 지수가 오히려 상승하네요. 그죠? 이거 이상할 때 많이 보셨죠? 이거 예전에 막 폭등할 때 이런 거 많이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 물론 이러다가 이제 다시 지수가 하락하면서 변동성 지수 올라올 수도 있고 지수가 상승하면서 변동성 지수 올라올 수도 있고 둘 다 가능하긴 가능한데, 아무튼 일단 20 부근에 왔으니까 어쨌든 시장의 변동성은 다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현재로서는 지금 이것만 놓고 보면은 좀 위쪽으로 오버슈팅의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만은 하여튼 좀 더 지켜보긴 지켜봐야겠죠. 뭐 볼린저 밴드 말씀드렸다시피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 너무 힘이 세게 나왔으니까 다시 되돌릴 수도 있다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만약 여기서 이제 내일 못 올라가고 내일 모레 못 올라가고 그런다면은 또 다시 인버스를 매수할 수 있는 어떤 절호의 찬스가 될 수도 있을 거고, 그게 아니고 이제 계속 치고 올라가면 이제 그런 얘기 못 하는 거고, 그죠? 아무튼 뭔가 튀어 오른 날에는 그래서 좀 생각을 좀 복잡하게 하긴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이야기 드렸고, 환율도 어제 말씀드렸죠. 환율도 무슨 일이 생길 거면은 지금 여기 제가 꺼놓은 이 분홍색 라인을 강하게 붕괴시킬 겁니다. 좀 일단은 지금까지 오늘 현재 한국 시장 모습은 이거 뭐지? 라고 하면서 좀 약간 갸우뚱하는 모습입니다. 대부분 다 갸우뚱하는 모습이에요. 일단 어제 미국이 올랐으니까 일단 따라는 오르는데, 야 이거 따라가야 돼 말아야 돼 라고 하는 고민이 좀 여기저기서 좀 보이고 있는 모습이긴 합니다. 그죠? 뭐 예를 들면 이런 라인들, 제가 그어놓은 이런 라인들을 붕괴시키는지 여부, 또 그리고 아무튼 오래간만에 시장이 힘을 좀 본격적으로 줬기 때문에, 변동성을 좀 줬기 때문에 야 이거 평상시로 돌아와야 되나 아니면은 여기서 더 어떻게 변동성을 줘야 되나 라는 이런 고민들, 다양한 고민들이 지금 한국 시장에 지금 녹아 있는 상황입니다. 그잖아요. 이거 예를 들면은 뭐 차트를
이거 삼성전자는 뒤집어 놓고 보면은 저로에 뭐 어떤 인버스 매수의 찬스일 수도 있어요. 저로에. 근데 물론 지금 인버스 사라는 게 절대 아닙니다. 아무튼 지금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거는 오래간만에 시장이 안 움직이다가 확 움직이니까 다들 일단 고민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우리 같은 경우도 제 생각에는 일단은 저는 그 볼린저 밴드를 째고 올라갔으니까 위쪽으로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놓고 보는데, 오늘 하루만 보고 아이고 이거 어떡하냐 이러면서 막 후다다닥 마음 급하게 움직이지는 말고 하루 정도는 좀 더 보다가 움직이는 게 좀 더 좋지 않겠냐. 예를 들면은 지금 오늘 환율 여기 테스트하고 있잖아요. 뭐 이런 거 붕괴되는 거 확인하고 뭘 움직이시든가 하는 게 좋지 않겠냐. 오늘 일단 싸워보고 여기서 또 지지하면은 또 이거 황이에요. 그죠? 네. 오늘 여기서 얘가 27.8원 뭐 이런 자리 지지하고 또 여기서 양봉 나와 버리면은 이거 오르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게 또 될 수 있다.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늘 하루는 좀 조용히 좀 지켜보고, 물론 이제 단기 상승 추세로 또 다시 만들어 놓긴 했는데 일단 지켜보자고요. 그래서 여기 정도까지 이야기를 드렸고요. 이게 오늘도 이게 아침에 녹화 한번 했었는데 또 NG가 나가지고 자꾸 녹화 시간이 좀 늦어졌네요. 하여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는 리플 남겨주시고요. 또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